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은 요청 주신 종목 중 LG전자 종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진행은 LG전자 안에 있는 이 내재 수익률을 통해서 매매 타이밍 분석하는 걸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LG전자 안에 절대가치 평가를 해서 잉여현금 흐름 모델이라는 것을 통해서 절대가치 평가를 해서 이제 주가, 목표 주가를 선정하는 것을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LG전자 재무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우선 조금 LG전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제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LG전자에 대해서 마그나랑 이제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는 공식 때문에 좀 투자하신 투자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VS 부분에서 그 중에서 이제 모터랑 이제 P라고 파워 일렉트로닉스 부분이랑 이제 배터리 히터 등 이제 전기차 배터리 부품 관련한 사업을 물적 분할하여 이제 신설 회사 지분 중 한 49%인 5,016억 원 정도를 이제 글로벌 3위 자동차 부품업체인 캐나다 마그나의 계열 회사인 오스트리아 마그나에 처분하는 공시를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거의 상한가까지 치솟게 되었고요. 새로 이제 합작 법인 사명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가칭이긴 하나 LG 마그나 이파워 트레인으로 결정이 되진 않았지만 일단 가칭입니다. 일단 21년 7월 2일 날 물적 분할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일단 물적 분할된 그 회사는 일단 회사에서 발표했던 가이던스가 있었는데요. 매출은 2019년 한 140억 정도 됐다고 하고요. 1433억 정도 됐다고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한 2,500억 정도 될 것 같다고 합니다. 21년엔 5천억인 한 2배 정도 매출이 될 것 같다고 하고요. 이후 연간 YOY로, 그러니까 연간 한 50%씩 성장 가능하다고 회사에서는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정도의 BEP, 즉 딱 흑자 전환하는 수준을 될 것 같다고 하고요. 적정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일단 6에서 7%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LG 전 계열사와 협업, 그리고 애플 전기차, 벤더 진출 기대감도 현재는 일단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일단 LG전자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부문별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는 크게 5개의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그리고 한 개의 이제 자회사, 큰 영역으로 LG이노텍이라는 이 자회사, 총 어떻게 보면 6개 부문으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H&A라고 해서 Home Appliance and Air Solutions 해서 냉장고, 세탁기, 오븐, 스타일러, 정수기, 에어컨, 그런 공기청정기, 이런 가전제품, 백색 가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LG전자에서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률이 지금 12% 나고 있고요. 매출액도 17조 정도면 상당히 이 부분에서 영업이익률과 매출액이 많이 나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HE 부분이고요. 홈 엔터테인먼트 해서 사실 TV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TV 쪽도 영업이익률이 올해 같은 경우에 8.6% 상당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거의 7천억 정도 나는 상당히 우수한 부분입니다. 이제 세 번째가 MC라고 해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부서인데요. 핸드폰 관련 부서인데 이 부분이 사실 LG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서입니다. 스마트폰 부분에 대해서 사실 LG전자가 조금 후발주자로 진입했기 때문에 스마트폰 점유율이 글로벌하게 1.4% 정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계속해서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2019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조가량 적자가 났었고요. TV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을 말씀드리면 글로벌로 약 17.2% 정도 점유율을 가진 글로벌 2위사입니다. 1위가 삼성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VS 같은 경우가 이제 뉴스에 나왔던 부문인데요. 이제 Vehicle Component Solution에서 전기차용 구동 부품하고 자율주행 부품 및 자동차 램프 이쪽 관련 자동차용 어떻게 보면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이제 영업이익률 적자를 나고 있는데요. 이는 일단 규모의 경제가 아직 제대로 시현되지가 않았고 현재 일단 계속 투자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뭐 한 22년, 23년 이 정도 돼서 회사가 조금 흑자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일단 BS 부문입니다. 비즈니스 솔루션이라고 해서 뭐 모니터나 노트북, PC, 뭐 태양광 패널 제품 등을 담당하는 부문이고요. 이 부분도 사실 많이 노트북 그램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없긴 하지만 주변에 이제 그램이나 뭐 삼성 많이 들고 다니시기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한 8% 이상 나오는 어떻게 보면 알짜 이 부분도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자회사인 LG 이노텍이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우리 들고 계신 그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자회사입니다. 애플의 1위 벤더고요. 뭐 벤더라고 하는 건 부품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플에 세 가지 카메라 모듈 벤더가 있는데 두 회사는 이제 외국 회사고요. LG 이노텍이 그 중에서 한 50% 정도 MS를 차지한 1위사 벤더입니다. 애플의 1위사 벤더고요. 영업이익률도 뭐 4.7%이고 매출액도 계속 늘고 영업이익도 계속 늘고 있는 이 회사도 이제 알짜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합계로는 영업이익률이 한 현재 12%, 과거 2018년 8%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일단 계속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아까 말씀드리기로 했던 기대 수익률을 통해서 주가 안에 숨어있는 기대 수익률을 통해서 일단 지금 현재 매매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색깔 같은 경우가 LG전자의 주가이고요. 이 연두 색깔이 LG전자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 뭐 내재 수익률, 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이 기대 수익률이 높을 때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기대 수익률이 낮을 때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울처럼 이 데칼코마니라고도 하죠. 이게 거울처럼 이 기대 수익률과 주가가 어떻게 보면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합작사 설립하면서 또다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현재는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 과거 이제 저점이 한 5% 수준까지는 아직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라색 선 같은 경우에는 이 연두 색깔 기대 수익률을 우리나라 국고 10년 금리로 나눈 거고요. 보통 이 연방준비은행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페드 모형이라고 불립니다. 페드 모형으로 보시면은 충분히 금리가 많이 저금리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또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따라서 충분히 현재 매수하실 수 있는, 물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한 상황이지만 내재 가치로 따졌을 때는 충분히 주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우선주랑 보통주 비율인데요. 우선주 가격을 보통주 가격으로 나눈 겁니다. 가장 저점이 뭐 약 한 25% 정도, 보통주 대비해서 보통주 주가가 100이라고 치면 우선주 주가가 25밖에 안 됐던 수준이었고요. 이 정도면 가장 저점이었습니다. 물론 최근에도 한 35% 정도 되면서 사실 상당히 우선주가 보통주 대비해서 저평가가 돼 있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한 46% 정도 되고요. 물론 현재 수준도 과거 대비해서도 과거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더 낮고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나 다른 우선주들에 비해서는 보통 우선주가 지금 거의 90% 정도까지 와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만약에 LG전자 주가가 점점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가정을 했을 때는 이 우선주 주가도 아마 보통주 주가의 거의 90%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금 말씀드렸던 거랑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삼성전자는 생각보다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거든요. FCF의 한 50% 정도 배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선주 가격이 조금 높은 게 이해가 될 수 있으나 LG전자는 현재 조금 약간 신사업의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주가 조금 더 오래 저평가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리스크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절대가치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한데요. 제가 25년부터는 LG전자가 매년 3%씩 영구 성장을 한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고요. 미래의 할인율을 구할 때는 미래 실적을 이렇게 할인할 때는 5.95%로 할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조정 주식수는 이 주식수인데 제가 찾아서 이미 기입을 해놨고요. 희석 주식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주식수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13만원인데 제가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밸류에이션 모델로 주가를 계산하면 약 175% 상승한 목표 주가가 한 36만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요. 그럼 이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게 어떤 거냐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이 영업 현금 흐름에서 캐펙스라는 금액을 차감하면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또 영업 현금 흐름이 뭐냐고 말씀 주시면, 영업 현금 흐름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어떻게 보면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건을 판 금액에서 물건을 만들어주는 비용 빼고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차감하고요. 광고비도 차감하고 법인세, 세금까지 다 내고 나서 순수하게 내가 벌어들인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서 이제 차감하게 될 캐펙스는 건물을 짓고 공장을 짓는데 아니면 무형자산을 투자하는데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개발 비용은 아니지만 투자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 영업 현금 흐름에서 투자 비용을 차감한 이 잉여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해보면 LG전자가 연간 한 2조 5천억 정도 잉여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고 저는 계산을 하였고요. 그것을 이제 현재 가치화 시켜서 합산을 해보면 LG전자 목표 주가는 약 36만원이라는 매우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조금 재무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재무지표고요. LG전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014년 한 53조 정도에서 사실 조금 스마트폰 부분이 2015년부터 사실 계속 부진을 하면서, 부진이 2015년부터 이제 보통 시작이 되었었는데 그때부터 부진을 하면서 이제 매출액이 이렇게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률도 과거에는 사실 높을 때 5% 이렇게도 갔었었는데 영업이익률이 이제 2013년에도 3%인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2016년에는 2%까지 낮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7년부터 조금씩 사실 스마트폰 부분 구조조정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백색 가전 부분이 호조를 보이면서, 실적 호조를 보이면서 영업이익률이 한 5.7%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014년 1조 한 6천억 정도에서 현재는 연말에 한 2조 8천억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영업이익률에서 이제 감가상각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보면 비현금 비용인 감가상각을 더한 에비타 같은 경우에도 2014년 3조 한 4천억에서 2016년에는 한 2조 7천억까지 떨어졌었지만 현재는 거의 2016년에 2배인 5조 한 3천억 그 정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부분이 15, 16년 극히 저조하였기 때문에 그때 조금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저조한 모습을 보였고요. 2019년 같은 경우에 당기순이익이 313억으로 상당히 저조한 것은 이제 관계 회사 중에 LG 디스플레이가 대규모 적자를 발생하면서 그때 그 영향으로, 지분법 손익의 영향으로 당기순이익이 적자까지는 아니지만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조 수준, 약 1조 후반대 당기순이익을 나타낼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 차입금 의존도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빌린 총 차입금을 총 자산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보통 한 40% 이하면 양호하다, 우수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다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올해 연말 정도 같은 경우에 한 19%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 3분기만 해도 23%고요. 재무구조는 사실 상당히 우수하고 총차입금 EBITDA라고 총차입금을 EBITDA로 나눈 이 커버리지 지표가 있는데 보통 한 8배 이하면 우수한 수준인데 2배, 1배 수준으로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구조도 상당히 우수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제가 실적은 이렇게 추정을 하였습니다. 실적 추정한 건 영업이익률은 조금 보수적으로 영구적으로는 약 4.5% 정도 설정을 하였고요. 올해부터 해서 한 24년까지는 5% 정도 중반, 후반대로 영업이익률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실적이 실제로 나오게 된다고 하면 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약 12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주가가 만약에 여기서 더 이상 상승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퍼가 2025년도에는 한 8.8배까지 하락을 할 것 같습니다. PBR 같은 경우에도 1.5배에서 한 0.8배까지는 하락을 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밸류에이션을 총평을 일단 먼저 드리자고 하면 보통주랑 우선주 비중에서는 일단 우선주가 지금 더 충분히 밸류에이션상 조금 낮게 돼 있기 때문에 우선주가 일단 먼저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재 수익률 상으로도 충분히 추가 하락 여력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절대가치 평가를 했을 때도 이 FCF 잉여 현금 흐름 모델을 통해서도 현재 주가가 약 13만원이지만 36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내재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LG전자에 대해서 차트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초장기 추세인 구주봉을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중기 추세인 주봉, 그 다음은 단기 추세인 일봉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봉 같은 경우에 저는 일단 구주봉이 양봉이 나온 다음에 이 땡땡땡이 파라볼릭 SAR이란 보조지표인데요. 이 SAR이 매수 시그널, 밑에가 이제 매수 시그널이고 위에가 이제 매도 시그널인데 밑에까지가 매수 시그널이 나오면 안전하게 보통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일단 먼저 차트를 조금 설명드리면 이 파란색 선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고요. 이 초록색 선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입니다. 그리고 이 회색 선이 일목균형표의 9일 후행 스팬이고요. 이 세피아 색깔이 일목균형표의 26일 후행 스팬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 선행 스팬, 이 파랑 색깔 영역 부분을 상승하였고요. 선행 스팬을 돌파를 하였고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따라서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을 다 상회를 하였습니다. 9일, 26일 후행 스팬도 주가보다 위에 있는 호정 상태이고요. 따라서 초장기 추세는 상승 추세라고 판단이 되고요. RSI도 현재 70을 향해 거의 70을 돌파할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초장기 추세는 상승 추세입니다. 그 다음은 중기 추세인 주봉이고요. 중기 추세인 주봉도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 스팬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주봉 추세도 역시 상승 추세입니다. 그 다음은 일봉이고요. 일봉도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후행 스팬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일봉상으로도 여전히 상승 추세입니다. 사실 그래서 충분히 현재 주가가 이제 마그나 합작 발표한 다음에 사실 급등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조금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하였기 때문에 이 전환선 기준선과 주가의 이격도가 사실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 투자하시는 게 망설여지실 수는 있지만 저는 내재 가치를 평가해 봤을 때는 사실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재 가치까지 있는 LG전자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만약에 매수하신 다음에 주가가 조금 전환선과 기준선을 하회하게 되면 그때 조금 매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전환선하고 기준선하고 조금 이격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전환선 근처까지는 충분히 조정을 보일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조금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다 하시면은 조금 주가가 전환선을 한번 딛고 나서 투자하시는 것을 권해드리지만, 사실 주가가 전환선을 딛고 갈지 아닐지는 모르기 때문에 장기 추세가 일단 상승 추세고, 일봉, 주봉, 구주봉도 모두 다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매수하셔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